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려요.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 이치동입니다. 네, 기자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진만 기자가 공석입니다. 그러게요. 예, 기자님과 둘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 눈앞에 다가온 건가요? 협상이 어제 시작이 된 건가요? 사실 공식 협상, 아무튼 협상이, 본격적인 협상은 지난주에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죠. 아, 그렇죠. 이거가 시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후 그 지난주 통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가능한 한 빨리 푸틴과 만날 거고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거라고 발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난주 통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담을 한 겁니다. 양측은 종전을 위한 별도 협상팀을 구성하고 양측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직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빼고 만난 건데요. 예. 공개된 회담 사진도 좀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사우디 외교장관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고풍스러운 나무 탁자 건너편에 앉아서 예. 기념 촬영을 해서 내보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러시아를 승전국으로 대우하고 우크라이나를 패전국 취급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제가 살을 좀 보태서 설명드리면요. 예. 어이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니들 지난 3년간 바이든 뒤에 숨어서 뭐 한 거냐. 니들이 전쟁 못 끝내서 내가 나서는 거잖아. 나니까 푸틴이랑 회담도 하는 거야. 이렇게 트럼프 입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치동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그 신문에 약간 만화 만평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말풍선에 담긴 말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진 저도 봤는데 뭔가 굉장히 권위적이어 보이는 책상에 국기도 그 성조기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기와 러시아기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동의하고요. 잘 지적하셨고요. 아마 이 사진이 많은 메시지와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보이고요. 두고두고 언론에서 나올 거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될 사진이 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어젠가 나온 뉴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터키 측과 또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물살을 협상에 미국과 러시아가 직거래를 시작하니까 다급해진 또 속이 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터키를 갔죠.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분 확보에 나선 거로 봐야겠습니다. 네. 좀 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 우리 편이 돼달라 이런 나름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입장차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각자 뭐라고 하는 건가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토와 나토. 그러니까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쳐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동부 쪽까지 야금야금 차지해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5분의 1, 2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이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러시아는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의 재침공을 어떻게 막을 거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 또는 애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죠. 이게 3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푸틴은 한때 소련밥을 같이 먹던 우크라가 미국, 유럽연합과 원팀이 되는 꼴을 절대로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나토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30개국의 군사 동맹인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단 방위 체제와 관련한 북대서양 조약 제5조 그러니까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를 공격한 거로 간주해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강력한 군사 동맹인 거죠.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나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는 건 비현실적인 신기루 같은 목표다. 그러니까 나는 바이든처럼 희망 고문은 하지 않을 테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자 뭐 이런 식입니다. 네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이 받고 싶어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또 그 얘기도 핫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이제 곡물 수출국이어서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립니다. 네, 예. 이에 더해서 희귀 광물 자원도 풍부한데요. 특히 히토류에 주목됩니다. 네. 뭐 첨단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등에 쓰이는 필수 광물이죠. 대체품도 별로 없고요. 이 히토류 매장량이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어치로 추산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무기도 많이 줬잖아. 예. 우크라이나에.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리고 앞으로 미국 기업이 현지 투자를 많이 하면 자연스레 안전 보장 효과도 있으니까 전체 히토류의 절반은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입니다. 예. 청구서를 내민 거죠. 그렇죠. 하나 좀 볼 대목은 트럼프 재집권 후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예.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뭐에 더 관심이 있냐 보여주는 셈인데요. 그렇네요. 베센트 장관이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가서 히토류 지분 50%를 미국 측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경제 협정 초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윤아 아나운서가 이제 새벽 배송 뉴스에서 소개하셨듯이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경제 식민지로 삼으려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지분 50% 자원이나 광물에 대한 지분 50% 이게 일반적인 건 전혀 아니죠, 기자님? 아니죠. 예. 사실 주권국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우크라이나 처지가 저러니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아까 근데 그 나토 제5항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5조. 예, 5조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이런 종전 협상에 대해서 유럽 연합도 지금 거의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지금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또 파병 얘기도 나온다던데 이거 실현 가능한 거예요?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사실 파병이 워낙 큰 문제여서 근데 또 유럽이 자기들 간에 회원국 간 이견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의견 통합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또 그리고 자기들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살기가 바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유럽도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유럽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푸틴은 나토의 이제 동쪽으로 확대, 동진을 막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최근 1, 2년 새에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각각 나토의 31번째, 32번째 회원국이 됐거든요. 네. 나토가 이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거죠. 나토는 반면 러시아의 서진, 그러니까 유럽 침공을 막기 위한 방어막으로 우크라이나를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국과 러시아가 너네들이 둘만 꿍짝꿍짝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든 유럽연합이든 그간 3년간 뭐 했냐.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예. 유럽연합이 애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트럼프의 일방적인 평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것도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쵸. 다른 건데요. 예.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태를 좀 소극적이고 유약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 바이든을 이제 좀 디스하면서 차별화를 두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요.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왔고 대처를 해왔는데 좀 전쟁이 길어졌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상황이 답답하고 또 자기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할 적임자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로 이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근데 특이하게 왜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 건가요?
일단 돈의 힘이겠죠.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의 리더십 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줄타기 외교를 잘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한때 대표적인 중립국 하면 스위스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 등 민감하고 중요한 국제 회담 개최지로 스위스가 주목받았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은 202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대러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국 이미지가 깨진 거죠.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우방이면서도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예. 러시아와 협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도저도 아닌 회색 지대 외교지만 돈이 많고 또 중동 내 영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외교 노선일 텐데요. 예. 빈살만 왕세자가 돈을 앞세워서 트럼프와 푸틴 모두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사우디를 택했는데요. 당시 사우디가 엄청난 양의 미국산 제품 수입을 약속한 데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예. 새 미국 대통령이 오랜 동맹인 영국을 제일 먼저 찾는 전통을 깬 건데요. 트럼프는 이번에도 500조 원 상당의 제품 구매를 약속하면 사우디에 먼저 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우디가 계속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들어선 이후에는 계속 부상하는 셈인데요. 정리하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든 안보든 거래의 대상이고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미국민, 기업에는 이득이 되는 방향인 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손이 진짜 요거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요번 달 말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만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고 바로 뭐 종전 협상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망도 사실 엇갈리는데요.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관급 회담 이후에 예. 이번 달 안에 푸틴 대통령과 만나냐 그러니까 probably 아마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렇다도 말하지 않고 아마도 이랬는데 이건 트럼프의 이제 화법으로 볼 때는 네. 아마 기대 섞인 전망을 하면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이번 달 해봐야 다음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여온 어떤 행보 이런 거 볼 때는 다음 주에 사우디로 날아가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예, 저희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 아유, 그나저나 우크라이나는 속이 많이 탈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 소식 함께했고요.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